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요즘에 하지 정맥류라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신경 쓰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저희 맞아요. 요번 두더지에서는 하지 정맥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서 네. 완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영상 꼭 보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십시오. 네. 하지 정맥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통령 의료 전문 의사이시고 정맥학회 회장님이시고 연세 흉부외과 의원 대표 원장님이신 정원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예. 대통령 의료 자문 의사는 전이신 거죠? 예, 전입니다. 바로 전 대통령. 네, 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 네. 어렵지만 하여튼 전입니다. 네, 전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엄청 자랑스러워 하셔야 할 부분인데 조금 조그맣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하지 정맥류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다리가 막 밑에 아프고 혈관이 좀 꼬이고 그러면은 정맥류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단은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단은 일단은 의사가 눈으로 보고요. 눈으로 먼저. 예, 그렇죠. 눈, 이제 예. 혈관이 얼마나 그렇죠, 튀어나왔는지. 예. 의사가 진료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네. 눈으로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이제 청진을 할 수 있는데 하지정맥류는 청진할 필요 없고 네. 네. 손으로 만져보고 네. 그다음에 눌러보고 네. 예,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그다음에 사진 보니까 원장님이 지금 옆에 그 환자를 세워놓고 예. 계속 초음파를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진단 검사 기계는 혈관 초음파입니다. 이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맥에 있는 판막이 망가져서 피가 역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역류가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를 혈관 초음파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래요? 거거든요. 그 판막이 도대체 많아요? 예, 정맥에는 판막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심장에는 네, 4개의 네. 판막만 있는데 네. 동맥에는 판막이 없고요. 동맥에는 판막이 판막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 당연히 모세혈관 너무 작기 때문에 판막 없고 어. 정맥에는 판막이 있는데 다리에만 해도 수백 개의 판막이 있다고 판막이 알려져. 그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는 정맥 내에도 여러 곳에서 판막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막이 망가졌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즉 역류가 있는지 여부를 다리 외부에 초음파를 대고 확인을 합니다. 네. 확인하는 방법은 초음파를 그 해당되는 혈관에 맞춰놓고 다리를 한번 누릅니다. 검사자가 직접 누를 수도 있고 옆에 간호사 같은 보조자가 누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를 위로 한번 올려봅니다. 마치 우리 치약 뚜껑 열고 짜보듯이? 가운데 있는 치약이 올라오듯이 다리를 한번 꽉 눌러서 피를 올려보내줬다가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다리를 탁 놓을 때 다시 안 내려와요. 그렇죠. 정상 판막이면 딱 닫히니까 피가 떨어지지 않아서 아래쪽에 있는 초음파에서 혈류가 떨어지는 게 감지가 안 되겠죠. 그때는 아무 반응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수술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네. 만약에 판막이 망가졌다면은 눌렀다가 놓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떨어지면서 다시 감지가 되겠죠. 네, 이 그래서 화면을 보니까 정상 판막하고 망가진 판막하고 이 판막이 요게 그러니까 다른데. 망가진 예. 판막은 이렇게 뒤에 피가 다시 꼬리가 내려와 하나- 버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그 판막 문이 안 닫혀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쭉 그냥 내려오나 예. 봐요. 쭉 올라가지를 못하고. 처음에 보이는 네. 삼각형, 똑같이 보이는 삼각형은 누를 때 나타나는 파형이고요. 네, 네. 놓았을 때 정상 판막은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도 내려오고. 않고 네. 그 화면에 네, 색깔도 네. 안 보이는데 물론 이제 소리도 안 들립니다. 네. 망가진 판막은 놓는 순간부터 소리가 들리는 소리도 들려요? 여기요 보세요 이렇게 원래 처음 네. 소리 모양을 이제 또 눈으로 보기 좋게 파형을 이제 보여주는 나오네요. 거고 예. 네. 소리는 실제 들리는데 이 화면에는 뭐 저희가 네. 소리를 담을 수 없어서 그냥 소리가 들리는구나. 예, 초음파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죠. 그쵸. 돌고래나 초음파니까. 잠선만 쓰는데, 예, 그 기계가 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또 들리게 해주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 초음파 임신해봤을 때만 예. 애기 그 심장 소리 네, 듣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만 해봤는데 네. 이렇게 피가 네. 그러니까 혈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요즘에는 다 이렇게 초음파로 진단을 하시네요. 예, 여담이지만 김 쌤은 워낙 젊으시니까 아직 내과 가서 복부 초음파도 아직 안 해보신 거예요. 저는 건강검진에 복부 초음파 했습니다. 네, 이런 네, 이거 저- 갑상선 초음파 뭐 이제 이런 거 했어요. 성균과만 초음파 하셨다고 그러셔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했네. 그러니까 갑상선 때 해봤네요.
저는 복부 초음파는 매년 건강검진에서 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유방 초음파도 맞아요. 해보셔서 혹시 유방암 요즘 많이 저도 그것도 했어요. 해봤네. 왜 그래요? 해봤네. 아, 그런 이렇게 식으로 네. 초음파는 저희 정맥 형태도 보고 아. 일반 초음파 보듯이 특히 혈류에서 역류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도플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 눌렀다가 놓으면서 역류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러면 근데- 이런 경우에 치료를 네.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만약에 역류가 커다란 정맥에서 역류가 발생했으면은 네.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큰 정맥에 역류가 없다면은 수술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 그럼 만약에- 수술 안 하고 네. 근데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 초음파를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큰 정맥에 역류가 없이 작은 정맥만 이렇게 검정색으로 혹은 녹색으로 구불구불 아. 늘어나 있는 경우들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작은 정맥만 망가진 거기 때문에 큰 정맥을 수술할 필요는 없고, 없고. 네. 작은 정맥은 조금 더 수월한 방법, 아. 주사를 이용해서 정맥을 막아서 폐쇄시키는 아, 정맥을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있거든요. 이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아. 그걸 막으면 예. 그 피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 좀 질문을 제가 걱정되는데. 20몇 년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진료실에서 하는데 네. 그 질문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아, 왜냐면 그래요? 다리에 있는 커다란 정맥을 막고 그다음에 작은 정맥도 막고 예. 그러면 그 피는 어떻게 어디로 신경- 가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정맥들은 근육의 바깥쪽에 있는 그 바깥쪽에 있다고 표제 정맥이라고 그러는데 표제성 정맥이라고 해요. 정맥이니까 바깥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그렇죠. 있어요. 근육 안에도 굵은 정맥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잘못 아시는 상식 중에 하나가 동맥은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예. 보이지 않고 맞아요. 정맥은 바깥쪽으로 예, 들어가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정맥이고 동맥은 뭐 예. 이 속에 깊숙이 그렇죠. 있다. 몇 군데서만 이렇게 맥박 잡히는 게 동맥이고 동맥은 안에 있다 생각하시는데 동맥이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맥은 안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습니다. 아, 우리 그래요? 눈에 바깥쪽에만 보이기 때문에 그쵸? 정맥은 바깥쪽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근육 안에 훨씬 더 큰 정맥이 있고요. 이 정맥은 동맥 옆으로 쌍으로 나란히 지나갑니다. 아. 심지어 종아리 아래쪽 내려오면은 동맥 하나에 정맥이 양쪽으로 붙어가지고 내려가기도 그래요? 예, 하기 때문에 이 다리 안쪽에서 올라오는 그 정맥으로 다리에서 올라오는 피의 거의 90% 이상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표제 정맥은 한 10% 안팎 정도 올라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 정맥은 잘 안 올라와도 그 그렇죠. 문제가 없군요. 예, 왜냐하면은 다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근육이고 뼈지 피하 지방층하고 피부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혈류량이 안쪽에 많을 수밖에 없고요. 바깥쪽에 있는 정맥이 망가져서 문제가 될 경우 이거를 없애버리면은 안쪽으로도 흘러가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또 다른 표제 정맥으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혈액순환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맥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그만 물 시냇물 흐르는 거 이렇게 막으면 그 옆으로 막 흘러가듯이 예, 딴 데로 맞습니다. 가네요. 예, 예. 근데 그거 꼭 치료를 해야 될까요? 지금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정맥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뭐, 예. 뭐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맥은 없애면 안 되고요. 아. 그래서 병원 잘못 가서 정상적인 정맥을 없애면은 돈도 손해지만 멀쩡한 정맥을 없애는 거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겠죠. 아, 대신 진짜 정확하게 잘 찾아야 예, 되겠네. 확실하게 망가진 정맥이라면은 그거를 방치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히려? 다음 질문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네. 이거 질문하고 싶으시죠? 예.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것도 20년 전 하다 보면은 너무 흔한 질문이에요. 아, 예. 그러네요. 아니, 아, 뭐 방송도 저 병국장님 때문에 여러 번 해봤고 네. 다음 질문이 그겁니다. 네. 놔뒀을 경우에 예. 일단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울퉁불퉁 늘어나면서 이 정맥피 우리 몸에서 사용한 정맥피가 고여 있다 보니까 몇 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전, 혈전. 피가 굳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맥류라는 건 역류에 의해서 핏줄이 늘어난 거니까 일단 직선인 길하고 곡선인 길을 생각해 보시면은 차량의 속도가 다를 다르죠. 수밖에 없죠. 네네. 혈류의 속도도 느려질 그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해 가지고 핏줄이 늘어난 거니까 원래는 얇고 작았던 혈관이 늘어난 거죠. 예. 더 혈류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 이게 예, 그런 와중에
혈관 벽을 따라서 조금씩 피떡이 이제 생기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막아버리면 이제 갑작스러운 통증을 터진다거나. 느끼시는 거고, 그 혈전이 혹시라도 근육 안에 있는 심부정맥 쪽으로 연결돼 있는 관통정맥이라고 그러면 막 심장 쪽으로도 날아갈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관통정맥을 통과해서 심부정맥에 떨어져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순간에는 예. 그 떨어진 핏줄이 심장 쪽으로 바로 고속도로 탄 것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맥은 핏줄이 모여가지고 점점 굵어지기 때문에 작은 곳에 있던 혈전이 떨어질 경우에는 심장으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정맥이 커지거든요. 네. 거침없이 심장까지 올라갈 그럴 수 수 있고요.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심혈관 질환의 그러니까 심혈관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심장. 심장에 가서 막진 예, 않아요. 예, 심장도 구멍이 크니까. 예, 예. 이 심장으로 들어간 피떡은 어떻게 되냐? 네. 뇌로 심장에 구멍이 있을 경우엔 뇌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대동맥을 따라서 네. 많지는 않습니다. 가나요? 제일 많은 게 심장으로 들어간 피는 심장병이 심장에 이제 중격에 있는 결손이 없는 분이라면 바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야 돼요. 폐로 가야 돼. 폐에 가서 근데? 산소 이산화탄소를 그쵸. 교환해서 예, 다시 동맥으로 심장으로 와서 네. 대동맥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다리 쪽에서 올라온 피떡은 심장을 통과해서 폐동맥으로 가는데 동맥이다 보니까 큰 게 나와서 점점 작게 갈라지면서 양쪽 폐로 가게 되거든요. 큰 동맥에 있던 피떡이 막히겠다. 동맥이 작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막히는 막히는 막힐 거죠. 수 있겠다. 그게 큰 피떡은 큰 폐동맥을 막을 거고, 작은 혈전은 작은데도 작은 폐동맥 폐동맥을 뭐 막고 이런 폐동맥 폐포까지 가기 그는 아주 전에 전에 폐동맥을 막으니까 그 부분에서 호흡곤란이 오면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생길 수 있고요. 혈전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사망하실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질병이 될 수 있거든요. 대신 이제 하지정맥류에 생긴 혈전이 관통정맥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보지만, 대부분은 하지정맥류의 혈전이 발생했을 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을 느끼시기 때문에 어디예요? 다리에, 그 다리에. 부위에. 그러니까 한 20-30년 핏줄은 튀어나왔는데 뭐 큰 문제 없이 살던 분이 네. 어느 날 주무시고 났는데 그쪽 너무 부분이 아프다. 너무 아프. 혹시 몰라서 만져봤더니 딱딱하고 만질 때마다 너무 아파.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지정맥류 검색을 막 하셔가지고 근처에 있는 하지정맥류 병원을 며칠 내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위험하기 전에는 대부분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나마도 방치하셔가지고 폐에 갈 수도 있고, 혈전이 날아가는 폐 색전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아. 가끔 계세요. 아, 하지정맥류는 그래요? 모든 분이 혈전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간혹, 누군가한테 네. 생기면은 위험할 수 있는 병이고요. 저희 병원에 저 같은 경우엔 지난 6월에 혈전이 생긴 분 무려 2분이나 찾아오셨고요. 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제가 혈전 생길 때까지 방치했다가 오시는 분들을 적은 수술하고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적은 숫자는 아니고. 아니 저는 하지정맥류는 종종 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보기 싫어요. 예. 그러게요. 미용 아니면 미용 아프거나 좀 차원에서. 그냥 예. 조금. 네, 그를 합병증이- 하는 거지 뭐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병증이 생각했는데 가끔 생깁니다. 큰 오해를 하고 예, 있었네요, 제가. 그다음에 또 혈전 중에는 이게 피가 잘 흘러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면역계통에서 잘못 인식을 해서 자기 살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피부 습진이라든지 피부 궤양, 피부가 썩는 피부 궤양이 생기는 분들도 가끔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예, 근데 문득 대부분 들어서. 방치해서 좀 천천히 오세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 저는 이제 겉으로만 보기가 싫으니까 예. 아예 치마 안 입으면 되지 예. 뭐, 바지 입으면 되지 맞습니다. 뭐. 그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듣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 너무 아파서 아프니까, 네. 뭐 괄호 열고 어쩔 수 없이 괄호 닫고 찾아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방치하면 그냥 안 되네. 방치하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네. 정맥류 통증은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세요. 음. 정맥류만 있을 때는 네. 단순하게 묵직하고 뻐근하고 주무시다 쥐가 잘 나고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은 뜨끈뜨끈하고 네. 가벼운 정도 통증, 가벼운 정도 증상만 느끼시는 게 하지정맥류의 일반적인 증상이고요. 그것 때문에 뭐 운동을 심하게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갖고 계시는 주무시다 쥐가 자주 나는 분도 하지정맥류 깨끗하게 수술하면
준하는 게 훨씬 적으니까 일단 삶의 질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완화를 위해서도 하지정맥류 수술은 필요하고요. 네. 근데 이 하지정맥류가 네. 주로 제 네. 주변에서 보면은 여자분들이 네. 많이 이렇게 호소하고 네. 그러는 경우인데 남자들은 하지정맥류 없어요? 남자분들도 생깁니다. 하지정맥류가 그 발생하는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조사를 해봤더니 대개 유전이나 체질적인 원인이 크고요. 그 유전이나 체질에는 여자라는 성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더 많이 발생해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더라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데 남자분들도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심한 육체적인 활동, 운동을 너무 많이 좋아하시거나 직업 자체가 육체를 많이 쓰시는 네, 육체 분들은 노동 하시는 분들이 분들에게 더 옛날에 많이 많았던 것 많이 같은데요. 생기고 또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심한 분들은 오히려 남자분들이 더 많으세요. 증상이 심한 분들이 네, 울퉁불퉁 울퉁불퉁 튀어나온 분들. 평균적으로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튀어나온 정도도 남자들이 심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네. 뭐 여자분들이라고 안 심한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평균적으로는 여자들이 많이 발생, 네. 남자들이 심한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러니까 비율이 높게 비율은 여자들이 많지만 많고, 심한 경우는 심한 비율은 남자들이 더 남자들이 많고. 예, 그렇게 그렇습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예. 꼭 해야 되겠다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음 편에서는 그럼 예. 정말 최신 방법으로만 수술하는 게 좋은지 예. 최신 치료 방법이 좋은지 요딴 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세흉부외과 의원의 정원석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